몇 년 전에 메모를 우연히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어떤 유튜브를 해야 할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읽다가 웃음이 나왔다. 재미있어서가 아니었다. 무서워서였다. 그 질문들을 지금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는 앞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책도 읽었다. 강의도 들었다. 계획도 세웠다.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계속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계속 출발하고 있었다. 도착하지 못한 채. 돌이켜보면 나는 늘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회, 새로운 수익 모델. 그리고 신기하게도 새로운 것은 항상 좋아 보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직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능성만 보이는 것은 현실을 만나지 않아서였다. 반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이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이미 한계를 알고 있었다. 이미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초라해 보였다. 나는 그 차이를 몰랐다. 그래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농부가 씨앗을 심고 일주일마다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토마토를 심었다. 아닌 것 같네. 뽑는다. 고추를 심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뽑는다. 배추를 심었다. 이건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또 뽑는다. 그 농부는 게을러서 수확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바쁘다. 문제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처음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10년 동안 그 농부였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었다. 농부가 문제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문제는 나였다는 결론은 절반만 사실이다. 세상에는 씨앗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밭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선택지 자체가 좁은 환경. 바꾸고 싶어도 먼저 해결해야 할 생존의 조건들.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해석이다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모욕이 될 수 있다. 나는 그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겠다. 다만 이 글은 그런 구조적 제약을 다루는 글이 아니다. 이 글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음으로 돌아간 사람,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다가 도달한 하나의 단어에 관한 이야기다. 해석. 해석이라는 말을 꺼내면 사람들은 보통 태도나 마음가짐을 떠올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해석의 표면이다. 해석은 태도가 아니다. 해석은 구조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내 경험으로 설명하겠다. 나는 한때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2달 만에 그만뒀다. 조회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읽었다. 이 플랫폼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게 내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만뒀다. 그런데 몇 년 뒤 우연히 그때의 채널을 다시 열어봤다. 영상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조회수 문제가 아니었다. 영상 자체에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무언가를 진짜로 알고 있지 않았다.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이 플랫폼이 문제라고 읽었지만 실제로는 나는 아직 줄 것이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게 해석의 구조다. 해석은 현실을 읽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면하기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언어다. 그래서 결심으로 바꿀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바뀌는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오래된 메모를 읽다가 멈췄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이 충격이었다. 충격은 결심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정말 맞는가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진짜 질문처럼 느껴진 순간이었다. 그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왜 항상 새로운 것에 끌렸는지, 왜 지금 하는 일이 항상 별로처럼 느껴졌는지,
왜 어려움이 오면 길의 문제로 먼저 돌렸는지.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해석이었다. 직면을 피하기 위한 언어였다. 해석이 바뀌는 것은 긍정적으로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피해왔는지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게 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은 대부분 불편하고 작고 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것도 말해야 한다. 해석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나는 해석이 바뀐 이후에도 여러 번 실패했다. 더 잘 보이게 되었다고 해서 더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긴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의미는 하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예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72시간 안에 방향을 바꿨다. 지금은 그 충동이 와도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진다. 지금 내가 포기하려는 것은 이 길이 틀려서인가 아니면 내가 이 어려움을 직면하기 싫어서인가? 이 질문이 항상 정답을 주지는 않는다. 때로는 정말로 길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막아준다. 직면을 피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 10년 동안 길을 바꾼 것은 용기가 없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내가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읽는 방식이 항상 나를 같은 방향으로 데려갔다. 출발점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순간이 아니다. 처음으로 이 질문을 진짜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나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해석을 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10년 동안 내가 찾던 수많은 답보다 더 많은 것을 천천히 그리고 실제로 바꾸기 시작했다.